자, 준비해야 될 서류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준비돼야 할 서류가 있는데,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이 조금 서류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등기 권리증을 준비해야 됩니다. 등기 필증. 이거 집문서예요. 집문서. 예전에 집문서라고 불렀던 건데 요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등기 필증을 잃어버린 거를 법무사한테 먼저 얘기만 하면 돼요. 혹은 중개사한테 미리 얘기하면요, 중개사가 법무사에게 알아서 전달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만 하면요,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매도용 인감증명서인데 요거는 동사무소 가서 직접 받아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토nom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하면요, 머리가 되게 아플 거예요. 이게 순서도 잘 모르는데 준비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내가 안 해본 일이다 보니까 복잡해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순서만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보내달라는 것만 보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계약에서는요, 순서를 알고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쉽게 볼 수 있게 순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부동산 매매 순서입니다. 일단 우리가 부동산의 매물을 확인을 하겠죠. 네이버도 그렇고 직방도 그렇고 다방도 그렇고 매물을 확인을 해가지고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매물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을 하는 단계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끝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요게 잘 처리됐는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서 내가 소유자로 올라갔는지만 잘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요 순서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생각보다는 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했던 계약이랑 거의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매매 계약도요, 순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매매 계약이 훨씬 깔끔해요.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하고 나면은 전입신고하고 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매 계약은요, 등기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가 딱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처리 방법이나 순서 같은 경우는 훨씬 깔끔하게 이루어집니다. 대신 서류를 좀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준비해야 될 부분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계약서 쓸 때는요, 서류가 이것만 준비되면 됩니다. 파는 사람은 신분증이란 도장,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 신분증이랑 도장, 요것만 있으면 돼요. 신분증이랑 도장만 있으면 계약서를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겠죠.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 계약금은 있어야 되니까 이때 계약서를 쓸 때는 요것만 준비되면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시간이에요. 시간은 사실 계약서 쓸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 때는 나랑 사는 사람 혹은 나랑 파는 사람, 그러니까 양측 계약 당사자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약속을 정하면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새벽도 괜찮고요, 밤 늦은 시간도 괜찮고 아침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중개사랑 협의해가지고 아무 시간대는 약속을 잡아서 계약서를 쓰기만 하면 되는데, 잔금일은 좀 달라요. 일단 잔금일은 기본적으로 평일이어야 돼요. 등기소가 열려있는 날이 평일이기 때문에 평일날 처리를 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평일날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대부분 잔금을 치르고 서류를 주고받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등기소 업무 시간 때문에 그래요. 등기소가 9 to 6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만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모두 접수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매매 계약을 하다 보면요, 중간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잔금이 지금 바로 입금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서류가 빨리 안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서류가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소 시간 안에 맞추려고 하면요, 항상 10시에서 12시 정도로 계약 시간을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그날 바로 처리가 가능해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평일 10시에서 12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요게 제일 복잡하죠. 요게 제일 머리 아파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자, 준비해야 될 서류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준비돼야 할 서류가 있는데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이 조금 서류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파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등기 권리증을 준비해야 됩니다. 등기 필증. 이거 집문서예요. 집문서. 예전에 집문서라고 불렀던 건데 요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등기 필증을 잃어버린 거를 법무사한테 먼저 얘기만 하면 돼요. 혹은 중개사한테 미리 얘기하면요, 중개사가 법무사에게 알아서 전달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만 하면요,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매도용 인감증명서인데 요거는 동사무소 가서 직접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감도장. 요거는 꼭 인감도장이 필요해야 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인감도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인감도장 준비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초본인데 주민번호랑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되면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초본이 뭐 10장인 사람도 있고요, 20장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녔으면은 서류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래도 요거 변동사항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서랑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매계약서 원본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내가 지금 전세를 줬다 아니면 월세를 줬다라고 하는 집이 있다면은 이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첨부를 해서 다음 사람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사는 사람인데 사는 사람은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매매 서류는요, 주민번호가 반드시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장인데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반 도장이어도 괜찮은데 보통은 인감도장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잔금이랑 등기비용, 취등록세라든지 인지비용, 그 다음에 법무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법무사한테 얘기를 하면요, 미리 견적서를 줍니다. 그래서 그 견적서에 나온 내용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 원본까지 준비를 하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서류랑 순서는 모두 확인을 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순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매매 순서가 매물 확인하는 거랑 계약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대출 신청, 잔금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법무사랑 셀프가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굳이 셀프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 게 법무사 비용이 보통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과정이 당일날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다 하면은 쓸만한데 일단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없거나 준비를 하는데 좀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법무사를 쓰시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 드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요게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집을 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요, 연락이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등기가 옵니다. 집문서가 그냥 등기로 와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요, 7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리거든요. 요 사이에 내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은 소유자가 나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확인하는 것까지 하시면요, 모든 과정은 다 끝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을 주고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영수증을 받는 일이에요. 부동산 계약에서 보통은 계좌이체로 많이 하잖아요. 큰 돈이다 보니까 계좌이체로 했으니까 증거가 남으니까 영수증은 필요 없어 라고 해서 버리거나 안 받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수증이라는 건 돈을 주고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나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준 내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이 영수증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주고 나면요, 영수증을 받아야 되고 이거를 잘 보관해야 됩니다. 안 쓰면 좋은 건데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꼭 보관을 잘 해놔야 됩니다. 자, 매매 계약도 이렇게 순서랑요, 서류만 알고 있어도요, 훨씬 마음의 부담이 적을 거예요. 저는 다음번에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트농이었습니다.